따뜻한 봄바람이 코끝을 부드럽게 스치는 참으로 아름다운 5월입니다.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면 겨울에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어느새 여리고 푸른 잎들이 돋아나 있고,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땅에서도 새로운 생명들이 앞다투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토록 맑고 벅찬 활기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집안의 공기는 어떠하신지 조용히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외출을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거나 알 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서늘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깥에 가득한 저 찬란하고 눈부신 5월의 생명력이 집 안으로 미쳐 들어오지 못하고 문턱에서 서성거리다 그만 차갑게 튕겨나가 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맑고 새로운 눈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문을 두드려도 이미 집안 구석구석에 가득 쌓여 똘미를 틈밟고 정체된 기운들이 거대하고 견고한 벽을 만들어 그 복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매일 밤낮으로 그 무겁고 탁한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쉬고 있습니다. 몇 년째 쓰지 않고 방치해둔 해먹은 물건들, 손이 닿지 않는 구석에 소리 없이 내려앉은 뽀얀 먼지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쓰겠지 하며 버리지 못한 미련으로 꽉꽉 채워진 답답한 공간들. 이것들은 단순히 집을 비좁게 만드는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여러분의 남은 삶과 다가올 대운의 흐름마저 꽉 막아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맙니다. 생전성철 스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마음을 텅 비우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방아차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잔뜩 낀 번뇌의 찌꺼기를 비워내야 비로소 지혜가 깃들 듯 우리가 매일 먹고 자며 머무는 공간의 묵은 찌꺼기를 걷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천금 같은 좋은 눈이 찾아와도 도무지 머물 자리가 없어 밖으로 떠돌게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답답하고 낡은 요소들을 과감하게 밖으로 빼내고 비워내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방치하신다면 남은 인생에 찾아올 그 귀하고 맑은 복의 기운마저 낡은 짐짝들의 무게에 짓눌려 할 일 없이 시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가슴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비우는 일은 그저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터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새롭고 맑은 대운을 두 팔 벌려 기꺼이 맞이하기 위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마음의 의식입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참으로 길고도 고달픈 세월을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어두운 새벽에 홀로 찬물에 손을 담가 일찍 밥을 안 치고 거친 세상으로 나가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자식들의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당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깎아내며 살아오셨습니다. 정작 내 입으로 들어가는 좋은 반찬 한 점은 아깝고 내 몸에 걸치는 옷까지는 유행이 한참 지나해지고 초라해도 그저 우리 식구들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잠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다 여기며 살아온 숭고하고 눈물겨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젊음과 청춘을 다 바치고 뼈마디가 닳도록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문득 우두커니 거울 앞에 선 당신의 모습이 어느 날 너무나 낯설고 지쳐 보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도저히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만 같고 그 구멍 사이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윙 불어오는 것처럼 시리고 헛헛한 마음.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고 애타게 찾아보아도 이토록 상처받고 고파있는 내 속마음을 온전히 알아주고 다독여주는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아 뼈에 사무치는 깊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평생을 남들보다 덜 먹고 덜 입으며 악착같이 동전 한 개까지 아끼고 또 모아것만 야속하게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이고 평생을 바쳐 희생한 보람도 없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경제적인 막막함에 깊은 한숨이 절로 새어 나오실 것입니다. 나이가 하루하루 들어갈수록 몸은 이곳저곳 고장이 나서 쑤시고 결리는데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마저 알 수 없는 우울함에 무겁게 가라앉아 그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버겁고 두렵게 느껴지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셨을 줄로 압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가슴에 사무치게 속상한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쓴 늙음아까지 짐을 벗지 못하고 고생을 해야만 하나 싶어 식구들 깰까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신 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스스로를 향해 던지던 날선 자책과 세상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부디 거두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홀로 감당하며 겪고 계신 이 모든 답답함과 고단함은 결코 여러분이 남들보다 모자라거나 혹은 인생을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지나온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은 그 어떤 수식어로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눈물겹도록 위대했고 가족을 지켜낸 당신의 헌신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감히 바꿀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는 이 막막함과 불운의 그림자는 단지 집안 곳곳에 쌓이고 고인 묵은 기운들이 여러분의 맑고 고결한 영혼을 덮어누르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일시적인 먹구름일 뿐입니다. 절대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낡고 생명력을 잃은 짐들의 무게에 아주 잠시 억눌려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어버리고 드러내기만 하신다면 비겐비의 하늘처럼 다시 맑고 눈부시게 찬란한 날들이 당신의 앞길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토록 옥죄는 답답한 불운의 기운이 내 집안에서 가장 먼저 똘리를 틀고 둥지를 잡는 곳이 어딘지 가만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집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목, 집의 입구인 현관입니다. 현관은 바깥 세상의 좋은 기운과 재물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이자 집에 비유하자면 첫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코와 입과도 같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공간입니다. 사람도 감기에 걸려 코가 꽉 막히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온몸이 무겁고 병이 들게 마련이듯 집의 코에 해당하는 현관이 온갖 잡동사니로 꽉 막혀 있으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 가만히 눈을 감고 여러분 집의 현관 풍경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퀴퀴한 냄새가 배어있는 신발장 구석에는 살이 뚝 부러지고 여기저기 붉게 목이 숨넓은 우산들이 언젠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아쉬운 대로 쓰겠지 하는 미련 섞인 마음과 함께 위태롭게 꽂혀 있을 것입니다. 비좁은 현관 바닥에는 이미 몸집이 커버려 더 이상 발이 들어가지도 않는 자식들의 오래된 신발이나 밑창이
딱딱하게 굳고 다 닳아버려야 할 헌 구두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널브러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산이라는 물건은 본디 비바람을 막아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고마운 물건이지만 살이 부러지고 찢어진 우산은 이미 그 쓸모를 완전히 상실한 채 오히려 좁은 공간의 기운을 날카롭게 찌르고 파괴하는 무서운 흉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주인의 발길이 끊긴 채 버려진 낡은 신발들은 어떻습니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환하게 들어와야 할 맑고 밝은 긍정과 복의 기운을 문턱에서부터 탁하고 끈적하게 오염시켜버리는 덕과 같습니다. 가족들이 밖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며 무쳐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지독한 피로감, 그리고 남들의 뾰족한 시기심과 질투 같은 아주 나쁘고 음습한 기운들이 바로 이 방치된 낡은 물건들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끊임없이 그 수를 늘려갑니다. 이렇게 현관 입구에 낡고 쓰지 않는 물건을 겹겹이 쌓아두는 행위는 단순히 정리정돈을 귀찮아하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한 질척이는 미련이자 도무지 알 수 없는 다가올 미래를 향한 막연한 불안감이 물건이라는 형태를 빌려 바깥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꼭 쓸 날이 오겠지 하며 움켜쥐고 있는 그 한 가닥 가느다란 미련이 수십 수백 개가 모여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게 되고 결국 그것이 평안하고 여유로워야 할 여러분의 말년 대운을 옴짝달싹 못하게 꽁꽁 묶어버리는 차가운 족쇄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현관에 널린 물리적인 잡동사니들을 밖으로 내다 버리고 치워내는 것은 단지 집을 한 뼘 더 넓게 쓰고자 하는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하게 엉켜있는 과거의 미련과 쓸데없는 걱정거리들을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상처 입은 내 영혼을 맑은 물에 씻어 닦아내는 업장소멸의 위대한 첫걸음이 됩니다. 현관이 티 없이 맑아져야 비로소 집안 전체가 시원하게 첫 숨을 들이킬 수 있고 집이 깊은 호흡을 시작해야만 비로소 답답하게 꽉 막혀있던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도 고요하고 편안한 숨을 내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막힌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러분이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쉽고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기적처럼 놀라운 변화의 방법을 조용히 일러드리겠습니다. 복을 부른답시고 남들처럼 수백만 원씩 돈을 들여 비싼 풍수 장식품을 사들이거나 허리가 끊어지도록 무거운 가구의 위치를 힘들게 옮기는 그런 거창하고 피곤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저 바깥의 맑디 맑은 5월에 생명력 넘치는 공기를 내 집 안 가장 깊은 곳까지 반갑게 초대하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칠 만큼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잠자리에서 깨어나시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밤 내내 집안 구석구석에 고여 숨죽이고 있던 탁하고 무거운 공기를 밖으로 속 시원히 내보내고 어둠을 밀어내며 밝아오는 아침에 그 숭고하고 신성한 생명력을 내 집 안으로 온전히 맞이하겠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활짝 열어줘 주십시오. 이어서 거실의 커다란 베란다 창문과 안방의 창문도 모두 활짝 열어 집안 전체에 막힘 없이 시원한 바람의 길을 툭 터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불어온 신선한 아침 바람이 집 안을 크게 한 바퀴 휘감아 돌면서 미처 눈길이 닿지 않았던 구석구석에 쌓인 지난밤의 슬픔과 깊은 한숨들을 남김없이 씻어안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가만히 눈을 감고 피부로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바람으로 집안을 씻어낸 다음에는
서랍장에 있는 깨끗한 수건 하나를 꺼내 따뜻한 물에 흠뻑 적신 뒤 현관의 문지방과 바닥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신발 밑창에 묻어 집 안으로 들어온 바깥의 흙먼지를 훔쳐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제 하루 밖에서 묻혀 들어온 세상에 온갖 시름과 근심들 그리고 타인이 내뱉은 뾰족하고 모진말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닦아낸다는 마음으로 손끝에 정성을 다해 바닥을 훔쳐내십시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조용히 문지방을 닦아내는 그 둥글고 굽은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성전에서 올리는 기도보다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상의 기도 자세입니다. 바닥으로 걸레질을 한번 쓰고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몽울처럼 남아있던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섭섭함을 함께 지워내시고 다시 한번 걸레를 당겨 닦아낼 때마다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해 밤새 지어냈던 막연하고 무서운 두려움들을 깨끗이 지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의 짧은 시간은 한낱 집안을 청소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묵은 찌꺼기들을 맑은 물로 말끔히 씻어내고 이제 곧 내게 찾아올 맑고 투명한 대운이 편안하게 앉아 쉴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를 정성껏 마련해두는 성스럽고 고귀한 의식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이 작은 의식을 하루하루 조용히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새 정성으로 닦아낸 현관 바닥에서 반짝반짝 맑은 빛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닮아 평생의 고단함으로 둥글게 굽어있던 여러분의 어깨도 서서히 펴지며 오늘 하루를 거뜬히 살아갈 새롭고 벅찬 희망이 가슴속 가장 깊은 이물에서부터 시원한 샘물처럼 퐁퐁 차오르는 것을 반드시 기필코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소하고 작은 실천이 실제로 한 사람의 벼랑 끝같은 인생을 얼마나 깊고도 눈부시게 변화시켰는지 규홍 씨라는 분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조금 더 생생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규홍 씨는 그저 묵묵하게 평생을 거친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 현장에서 땅과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쓰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오로지 굶주리는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일념 하나로 당신의 뼈가 으스러지고 부서져라 기계처럼 일만 하셨던 참으로 우리네 전형적인 아버님이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을 모두 번듯하게 키워내어 짝을 지어 결혼시키고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숨을 돌리며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마주한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차갑고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집을 나서다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고 좁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평생 일밖에 모르던 그는 어느새 스스로가 가족에게 짐만 되는 아무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 깊고 어두운 우울감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컴컴한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소리마저 줄여놓은 텔레비전 화면만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바라보는 지옥 같은 날들이 몇 달이나 속절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치우려 해도 불같이 화를 내는 통에 집안은 밖에서 주워온 온갖 쓸모없는 잡동사니와 제때 버리지 않아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봉투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한여름에도 한겨울 산골짜기의 무덤 속처럼 차갑고 퀴퀴하며 탁하게 썩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5월의 참으로 화창하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열어둔 베란다 창문 틈으로 경쾌하게 지저귀는 참새들의 노랫소리에 문득 몽롱했던 정신이 번쩍 든 규홍 씨의 가슴 속에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대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수는 없다는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단단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불꽃처럼 일었습니다. 그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이끌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 구청 쓰레기 봉투 10장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답답하게 막혀있던 현관부터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바닥에 달라붙어 있던 뒤축이 다 닳고 비틀어져 버린 더러운 작업화, 쓰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한 녹슬고 구멍난 커다란 공구통, 꼬깃꼬깃 비닐봉지에 뭉쳐져 구석에 처박혀 있던 알 수 없는 영수증 뭉치들을 하나하나 봉투에 쓸어 담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모으기만 했지 버려본 적이 없는 분이었기에 그 과정이 순탄할 리 없었습니다. 목숨 망치 하나를 집어들 때마다 땡볕 아래서 땀 흘리던 고생스러웠던 젊은 날의 기억과 서글픈 미련이 발목을 강하게 잡아끌어 툭툭 굵은 눈물이 빙 돌며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친 손등으로 눈물을 왈칵 닦아내며 이를 악물고 단호하게 현관을 남김없이 비워냈습니다. 내친금의 탄력을 받아 거실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여 숨통을 조이던 해묵은 짐들까지 모조리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쉴 새 없이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고 무리한 탓에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후들거렸지만 모든 짐을 비워낸 그날 밤 규홍 씨는 참으로 오랜만에 짓누르던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듯한 지극한 평온함을 느끼며 갓난아이처럼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적은 그 다음 날부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고 넓어진 현관을 보며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헛웃음 같은 미소를 짓게 되었고 거울을 보며 방치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단정하게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가벼운 마음으로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오해가 쌓여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를 길에서 마주쳤고 벤치에 앉아 지난날의 앙금을 풀며 다시금 노년에 깊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친구에게 빌려주고는 받기를 포기하여 까맣게 잊고 지냈던 꽤 큰 돈을 친구가 잊지 않고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는 바람에 꽉 막혀 쪼들리던 경제적인 숨통까지 거짓말처럼 시원하게 트이게 되었습니다. 규홍 씨의 굳어있고 무표정했던 얼굴에는 다시 예전에 그 사람 좋은 환한 웃음꽃이 만발하게 피어났고 옴짝달싹 못하던 우울증이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에서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입구를 가로막던 짐을 비워내는 그 용기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돌무더기에 갇혀 바짝 말라가던 그의 인생 물길을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뚫어준 셈입니다. 현관을 말끔히 비우고 닦아내는 것으로 꼬여있던 첫 단추를 아주 훌륭하게 깨어내셨다면 이제 현관의 숨통을 타고 집안에 조금 더 깊숙한 곳, 바로 식구들의 밥을 짓는 주방과 지친 몸을 누리는 침실로 천천히 시선을 한번 옮겨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생각보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실 때 싱크대 상판 위나 식탁 주변에 날이 시퍼렇게 손칼이나 끝이 날카로운 가위 같은 조리 도구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덩그러니 올려두고 생활하곤 하십니다. 그저 삼시세끼 매일 쓰는 물건이니 손이 닿기 쉬운 눈앞에 두는 것이 편리하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풍수의 관점과 심리적인 안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밖으로 함부로 드러난 날카로운 칼끝과 뾰족한 가위의 날은 집안에 고요하게 흐르는 평온한 기운을 수시로 날카롭게 베어버리고
가족들 사이에 피어나야 할 따뜻하고 둥근 정을 무참히 갈라놓고 찢어버리는 매우 흉한 작용을 일으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해서 눈에 자꾸만 저런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으면 무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가시처럼 예민하고 나를 세우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별것 아닌 가족의 농담이나 말 한마디에도 순간적으로 가시가 잔뜩 돋친 날 선 반응을 보이며 쏘아붙이게 되고 아주 사소하게 엇갈린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이 큰 목소리가 오가는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잦은 불화의 이면에는 바로 이 주방에 숨어 우리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의 기운이 원인으로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칼과 가위는 사용을 마치고 물기를 잘 닦아낸 뒤 반드시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싱크대 하부의 수납장이나 나무로 된 칼꽂이 안에 안전하고 단정하게 숨겨 보관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가족들 간의 날카로운 충돌을 막고 둥글고 원만한 사랑의 끈을 단단히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동안 밖에서 얻어맞은 온갖 피로를 부드럽게 풀어내고 다가올 내일을 살아갈 맑은 생명력을 가득 충전해야 할 가장 아늑하고 사적인 공간, 여러분의 침실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이미 창밖에는 꽃이 지고 훈풍이 부는 따뜻한 봄이 완연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방 침대 위에는 한겨울에 무겁고 칙칙한 색깔의 소미불이 버젓이 덮여 있고 방 한쪽 구석이나 의자 위에는 외출했다 돌아와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둔 먼지 묻은 옷가지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댁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방은 우리가 하루의 3분의 1을 무방비 상태로 누워 숨을 쉬는 곳입니다. 침실의 공기가 정체되어 흐르지 못하고 구석구석 묵은 먼지가 쌓여 있으면 우리가 무방비하게 잠을 자는 그 긴 시간 동안 들이마시는 약한 숨결마다 그 집안에 고여있던 가장 낮고 탁한 독소의 기운들이 고스란히 폐부로 섞여 들어오게 됩니다. 아침에 분명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물먹은 솜처럼 개운하지 않고 천근만근 무거워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우며 밤새 이리저리 뒤척이며 악몽을 꾸거나 얕은 선잠에 시달리는 그 지독한 불면의 고통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환기되지 않은 꽉 막힌 침실에 묵은 기운이 뿜어내는 보이지 않는 독소에 밤새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덮고 주무시는 친구는 맑은 날 자주 베란다로 내다 걸어 5월의 따뜻한 햇볕에 바짝 말려 살균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는 동안 이불 속에 배어든 땀과 함께 무의식 중에 흘려보낸 깊은 근심의 조각들을 햇살에 증발시켜 날려보내야 합니다. 침실에 닫힌 문을 열어 공기가 맑고 깃털처럼 가벼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지친 뇌와 상처 입은 육체는 완전하고 깊은 휴식의 단계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잠이야말로 노년의 건강과 생명의 질을 좌우하는 근원이 되며 새롭게 충전된 깨끗한 생명의 에너지가 잠든 사이 온몸 구석구석 모세혈관을 타고 돌며 병든 곳을 치유하고 낫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사는 생활의 공간을 이토록 세심하게 보살피고 매만지는 것은 귀찮고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험한 세상으로부터 나와 내 귀한 가족에 무너지는 심리적 안정을 지켜내고 육체적인 쇠약함을 방어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방어막을 겹겹이 쳐두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안 곳곳에 방치되어 있던 쓸모없는 잡동사니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치우고 쌓여있던 탁한 먼지들을
정성스레 닦아내는 이 일련의 정결한 과정들은 단순히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는 얕은 차원의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평생 누더기를 걸치고 마음을 닦으셨던 성철 스님을 비롯하여 깨달음을 얻으신 옛 선지식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잠시 빌려보자면 우리가 이승에서 몸을 의탁하고 머무는 집이라는 공간은 곧 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한치의 거짓 없이 낱낱이 비추어 보여주는 맑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아무데나 처박혀 쌓여있는 불필요한 물건의 덩이들은 다름 아닌 불교에서 사람의 영혼을 가다먹는다고 경계하는 세 가지 지독한 독약, 즉 끝없이 탐내고 쉽게 성을 내며 진리를 알지 못해 어리석은 마음인 탐진치가 어느새 물리적인 형체를 입고 밖으로 불쑥 튀어나와 웅크리고 있는 것들과 다름없습니다. 언젠가 쓸 것이라며 쓰레기에 가까운 물건을 꼭 움켜쥐고 도무지 놓지 못하는 그 끈질긴 행위는 손에 쥐고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허덕이는 우리 마음속 끝없는 탐욕의 모습입니다. 치워야 할 물건으로 가득 차발 비빌 틈조차 없는 어질러진 집안꼴을 보며 나도 모르게 짜증이 솟구치고 가족들에게 날선말을 내뱉는 것은 작은 불씨에도 쉽게 활활 타오르는 통제불능의 분노와 성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묵은 짐들이 결국 내 일상을 망치고 나의 맑은 기운을 가다먹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저 몸이 귀찮고 핑계를 대며 속절없이 방치하고 외면하는 그 태만함은 무엇이 진정 나를 위하는 길인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눈을 감아버리는 치명적인 어리석음, 바로 그것입니다. 방바닥에 먼지를 쓸어내는 조용한 빗자루질 한 번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을 훔치는 걸레질 한 번은 이토록 밖으로 사방팔방 흩어지고 오염된 나의 마음을 다시 고요한 내면으로 조심스럽게 거두어들이는 참으로 숭고하고 경건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눈앞에 허옇게 내려앉은 뽀얀 먼지를 훔쳐내며 닦을 때 우리는 내 마음 저 밑바닥 깊은 곳에 십수년 동안 켜켜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화석처럼 굳어버린 나를 상처 입힌 누군가를 향한 그 지독하고 매서운 원망의 마음까지 함께 박박 닦아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입지 않고 쓰지 않아버려야 할 쓰레기들을 커다란 종량제 봉투에 꾹꾹 눌러담아 단단히 묶어버릴 때 우리는 과거 찬란했던 젊은 날의 헛된 영광이나 혹은 뼈아프게 참담했던 지난날의 실패에 대한 그 질기고도 끈적한 미련의 끈앞을 역시 봉투 속에 함께 묶어 현관 밖으로 미련 없이 내다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거울인 이 생활의 공간이 비워지고 숨 쉴 틈 없이 깨끗하게 비워졌을 때 그렇게 마련된 아늑하고 텅 빈 자리에 비로소 대우주가 우리를 어여삐 여겨 내려주는 티 없이 맑고 평온한 지혜의 대웅이 소리 없이 눈처럼 스며들어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집착을 과감히 내다버리고 더 가지려는 욕심을 드러내어 내 마음의 방에 텅 빈 고요함을 일으켜낼 때 우리는 비로소 바깥 세상에 그 어떤 비바람과 폭풍우 같은 험난한 상황이 닥쳐와도 결코 쉽게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하고 평온한 내면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참다운 인생의 풍수이자 억만금의 황금을 주고도 감히 살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대박이며 그 어떤 무서운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닥쳐와도 방파제처럼 나를 굳건히 막아주고 지켜주는 진정한 의미의 말년의 평안이자 가장 큰 복입니다. 내 두 눈에 보이는 어지러운 형상들을 조용히 정리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깊고 투명한 맑음을 얻어내는 이 기막히게 오묘하고도 깊은 삶의 진리를 부디 여러분의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득하고 누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하늘 높이 떠오른 저 눈부신 5월의 태양은 세상에 잘나고 못난 모든 생명을 아무런 조건도 차별도 없이 공평하게 비추어주며 세상을 참으로 따뜻하게 품어 안아줍니다. 오늘 저의 이 길고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 위에도 저 바깥에 맑고 눈부신 봄 햇살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기를 제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뒤돌아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참으로 고단하고 험난한 삶을 살아오셨겠지만 웅크렸던 시간은 이제 뒤로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눈앞에 넓게 펼쳐질 남은 시간은 맑게 정돈된 현관문을 열고 시원하게 밀려 들어오는 저 5월의 바람처럼 그저 맑고 순탄하며 평안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라도 아직 다 비워내지 못하여 가슴속에 묵직한 돌덩이 같은 짐을 홀로 지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남몰래 눈물 지으며 외로운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그 아프고 무거운 짐들을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짊어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바로 이 영상 아래 마련된 작은 댓글 공간에 여러분의 그 맺힌 마음을 조금이나마 드러내어 글을 남겨보시고 훌훌 털어버리시기를 다정하게 권해드립니다. 평생 가슴을 치며 억울했던 일들, 피부치에게조차 너무도 서운했던 마음들, 체면 때문에 혹은 상처가 될까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꾹꾹 눌러 삼켰던 가슴속 깊은 응어리들을 그저 소리 없는 활자로 한 줄, 두 줄 적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며 숨을 막히게 하던 커다란 바위덩어리 하나를 내 마음 밖으로 시원하게 던져버리는 참으로 훌륭하고 멋진 비운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진실하고 눈물겨운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아픈 이야기들을 저 또한 누구보다 깊은 공감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한자 한자 정성껏 읽어내려가며 여러분의 그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힘을 다해 응원하고 위로하겠습니다. 단단히 움켜쥐었던 것을 놓아 비워내면 반드시 그 빈자리에 더 맑고 좋은 기운이 채워지는 것이 세상에 흔들림 없는 섭리이자 법입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필요한 물건과 과거의 찌꺼기들을 과감히 덜어내시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말년의 시간들을 오직 따뜻한 평온과 건강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잔잔한 기쁨들로만 가득가득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눈부신 봄날의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제가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삶의 평안을 다독이고 돕는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남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간이었습니다.